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백신 개발 기대감에 따라 큰 폭의 상승률 보이며 마감을 성공했습니다. 다우와 S&P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펼치기도 했고요. 경기 회복주의 강세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나스닥은 1.4%가량 하락해서 11,65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FDA가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다는 소식에 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이 생겨나면서 앞으로 상품별로 다양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상품별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1월 10일 화요일장 우리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까지 출연해 주셨는데 어제는 또 화이자 이슈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다양한 전략들 챙겨주실 거죠? 네, 사실 이제 좀 새로운 네. 이슈죠.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과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로 미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외신 기사 볼 때 내용을 좀 다루고 미증시 할 때 다루겠지만은 왜 이러한 현상 자체가 펼쳐졌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부인지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자세하게 다뤄볼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외 선물 그리고 이제 금융, 주식 관련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명분 자체가 너무 제공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대선 이후에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이루기 힘든 과정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엄청난 화랑을 이끌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어제 전일 이제 화이자 관련해 갖고 백신, 이 부분 S&P 지수랑 어떻게 보면 나스닥 지수 왜 차이점을 뒀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1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사실 S&P 지수는 정말 많이 올랐다가 나스닥 지수는 또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건지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하고요. 어제 화이자 백신 이슈가 단발적인 이슈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오늘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선물 넘버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0082번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도 들어오셔서 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저희께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한 뒤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해왕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처럼 어려운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상품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상품별 시세 확인하시죠. 네, 오늘 지수 선물 하락하고 있고요. 골드와 오일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 하락해서 3,5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가 넘는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11,66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1.2%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40달러 선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네, 골드 역시 어제에 이어서 어제의 이 가격에 대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16% 상승해서 1,87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81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상승해준 만큼 또 오늘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하락을 걸었던 골드와 오일에 대해서는 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연준 이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레타 메스터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추가적인 통화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메스터 총재가 필요시 연준이 경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는 현재 통화 정책에 관해서 매우 안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완화 조치를 위한 선택지들이 남아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채권 매입의 규모를 늘리거나 수익률 곡선 제어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정책을 추가적으로 펼칠지는 아직은 시장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고요. 또 메스터 총재가 추가적으로 재정 부양책이 나오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라면서 경기 회복의 노력은 장기간 동안 이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를 압박했던 것처럼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연준 FOMC 회의에서 추가 재정 정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만나보시죠. 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성공적인 임상 결과 덕분에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MF가 내년 초반에 백신이 배포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당장 내년 1분기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폴로 글로벌의 자산 운용사가 백신은 게임 체인저다라면서 모든 전망치를 뒤집어 놓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4분기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는데 백신이 내년에는 보급이 될 것이다. 이 기대감 때문에 당장 소비자와 기업들의 심리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이어지는 흐름들이 소비와 고용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국 중앙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홀데인 역시 이 백신 개발 소식을 듣고 게임 체인저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백신 개발이 코로나19의 봉쇄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 개발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추진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백신 개발 소식이 경기 부양책의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 개발이 좀 진전이 된다면 부양책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를 잘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시죠. 네,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 경제가 내년 2분기부터는 V자형 회복세를 그릴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이 시행이 되고 코로나 백신 속도도 좀 빨라지면서 경기 회복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가 3.9% 감소하고 내년에는 6%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FDA가 내년 1월까지 최소 1개의 백신을 승인하고 그 효과로 전 세계가 면역을 형성한다면 내년 2분기부터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V자형 회복 후에는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해학 마스터께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이슈가 있다면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외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삐뚤어졌네요. 네. 똑바로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외신 클리브랜드 은 총재 필요시 추가 완화 여력 남아 있어.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죠,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성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왜냐면은 어쨌든 연준은 통화 정책이 계속 열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제가 어제 전일 설명했었던 앞으로 연준에 대한 행보 자체에 대해서 나열을 했었는데 아직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아직 엄청난 추가 상승세를 버틸 수 있는 랠리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장세 자체가 그래요. 지금 나오는 얘기 자체가 이제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수익률 곡선 제어 등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데 앞으로 행보 자체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보면은 이제 채권 매입 관련해갖고 일단은 MBS 채권, 국채, 그리고 회사채 이렇게 큰 타이틀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 회사채 자체를 아직 제대로 매입을 진행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 자체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이제 7조 달러 규모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작년 같은 팬데믹 현상 이전에는 이제 4조 달러 밑에까지 하회하는 현상 자체 펼쳐졌어요. 왜냐하면 자산 축소 과정이라는 어떤 자산 축소라는 과정을 좀 들어갔기 때문에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팬데믹이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자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7조까지 지금 불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PMCCF, SMCCF 뭐 운영 개시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근데 PMCCF 아직 빵달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 나오는 내용 자체는 수익률 곡선 제어, 이제 YCC죠. 일드 커브드 컨트롤인데 이거는 10년물 채권 수익률 한번 보면서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간봉이나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바이든에 대한 어떤 이슈 자체로 채권 발행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니까 한마디로 채권에 대한 공급 증가죠. 그럼 가격에 대한 다운, 국채 수익률에 대한 상승입니다. 이거 국채 금리예요, 여러분들. 10년물 채권 수익률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그럼 국채 가격 자체가 굉장히 다운됐다는 뜻인데 근데 이게 일봉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와 이거 엄청 많이 올랐는데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이제 위클리로 보고 작년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한다면은 굉장히 안정화돼 있는 구간이에요. 안정화돼 있는 구간. 이제 YCC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이해를 시켜야겠지만은 국채 수익률 자체가 1%를 넘어가면은 무한정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야, 이걸 왜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왜 하냐? 근데 앞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하냐면은 국채 발행을 정부에서 시키고 연준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에 대한 유동화를 원활하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 근데 국채 가격 자체가 공급과 수요를 컨트롤 못하면서 연준에서 채권 매입을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두고 해버린다면은 국채 가격 자체가 괴이한 현상을 펼칠 수가 있어요. 자, 미국 국채가 망가지면은 그냥 미국 금융시장이 망해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머니마켓 펀드 시장 자체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도입을 해야지 자금 유동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가 넘어가면 무한정 매입하겠다 이 과정인데 이거 앞으로 할 가능성 높나요? 이렇게 판단하신다면은 지금 바이든 됐잖아요. 바이든 정책 자체가 뭐예요? 국채 공급량 확대죠.
그럼 국채 금리 자체는 앞으로 1%를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게 내년 1, 2분기 내로 이제 1.2%에서 1.4%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카드가 나올 거예요. 팬데믹이 계속적으로 그때까지 이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시도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자금이 유동화가 도니까. 그럼 연준에서는 야, 이거 돈을 더 부여를 해야 되는데 국채 가격 자체가 무너지면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국채 매입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정부에서 하고, 연준은 독립기관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하고 연준에 사들이고 짜고 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국채 가격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드캡이라고 캡을 씌우는 겁니다. 캡을 이렇게 지금 그림과 같이 보이시죠? 캡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무한정을 사들이고 이 컨트롤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얘기했던 게 회사채 매입도 남아있고 수익률 곡선 제어도 남아있고 심지어 이제 헬리콥터 머니도 계속적으로 실행을 할 거고 그리고 원래 이제 BOJ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주식 매입도 해요. 이게 말이 되나 생각할 정도 있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는 일전에 버블이 불었을 때 주식 매입을 실제로 했었어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아직 이제 양적 완화에 제대로 시작점도 안 달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외신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연준 필요시 추가 완화 여력 남아 있어.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야, 이거 더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과정 자체를 할 가능성이 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YCC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 걸로 예상이 되지만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어떤 FOMC 시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책이라 하면은 만기 채권에 대한 도래를 어떤 식으로 재매입할 건가 뭐 이 정도의 여력만 남아있지 새로운 정책을 뽑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국채 공급량을 내년부터 늘린다면은 이 정책 자체가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도를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재료를 뿌릴 거예요, 시장에. 왜냐면 갑작스럽게 하진 않아요. 연준에서도 재료를 한 1, 2주 전, 한 달 전에 이렇게 딱 뿌린 다음에 그다음부터 딱 정책 시행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외신은 네. 너무 당연한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이 뭐 남은 총알이 남아있다 하는데 너무 당연한 소리고 이런 추가적인 정책이 내년도쯤에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국채 매입을 하겠다, 더 매입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공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증시의 부양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해학 마스터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백신은 게임 체인저다.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어제 전일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언택트 시장과 컨택트 시장에 대한 비교 자체를 조금 하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이 많아요. 어제 화이자 관련해 갖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방송 1시간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나눴던 내용 자체도 이제 표준에 대한 얘기 자체를 나눴죠. 너무 이제 적은 수에 대한 표준 자체로 실험했는데 확률상 높은 문제 자체도 거론이 되고 그리고 보급 과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굉장히 발견되는 상황 내에서 단순히 이제 바로 실행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회복 기대감이라는 말은 어설프다고 좀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백신 개발되면은 회복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미증시 할 때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제가. 네. 자료한 준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증시 볼 때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잠시 뒤 나스닥 선물 흐름 좀 파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 이슈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1, 2, 3번 외신이 있었는데 이제 3번 외신은 2번 외신과 좀 연결되는 만큼 네. 3번 외신 뭐 골드만 세계경제 내년 2분기 V자 반등 이거는 너무 거시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네. 지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뷰 확인해보는 시간 해외 선물 나우로 이동해 보시죠.
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선물 시장에서 과연 오늘 상품별로 매수일지, 매도일지, 관망일지 여러분들께 뷰 전달해드리는 해외 선물 나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알아볼 상품은 바로 골드인데요. 골드가 지금 1,87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대 반등 주고는 있지만 어제의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 투자하신 분들은 꽤 걱정 크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떤 뷰 갖고 계신지 팻말 한번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골드가 살짝 올라오는 추세로 보이다가 또 다시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약간 좀 짧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매수 의견 주신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은 전일 시장 관련해 갖고 이제 화이자 관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태도 자체가 이어졌는데 사실 조정분 자체는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일 하락분에 대한. 왜냐하면 전일 시장 자체가 당일성 시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 여부를 좀 추정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파동 자체로 사실 이제 고점에 대한 저항대 자체가 성립이 된다면은 이 자리는 매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수급선이 좀 뒤틀리는 모습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 차트상 수급선이 뒤틀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파동에 대한 랠리 자체가 끊겼습니다. 파동에 대한 랠리 자체가 지금 이탈점이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대응 자체가 한 차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시장 대응 자체는 사실 이제 포지셔닝을 하나 본다면은 1876.5 매수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전저점이 1872.0에 손절 라인 두고 한번 대응 자체는 가능할 것 같아요. 1876.0. 네. 근데 지금 장세에 대한 진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웃긴 게 전일 진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절이 이거밖에 안 돼요. 손절이 지금 이 라인 자체가 이제 금일 고점 라인에 대한 갱신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매매 트레이딩을 임해야 되는데 지금 파동에 대한 랠리성이 끊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수에 대한 조정세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은 당일 단순 파동, 단기 파동 트레이딩만 좀 염두를 많이 하셔야 된다. 야, 매수야, 앞으로 매도야 하는 집중적인 트레이딩 시간 자체는 없을 거예요.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구간 자체가 굉장히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일 이슈가 오늘까지 영향을 끼치냐? 이따 나스닥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얘기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대한 또 반복 트레이딩 자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매수 관점에서 파동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지금 흐름이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좀 조정분 자체가 좀 더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최고점으로 열리는 구간대 자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점을 열리는 구간대 자체가 1900라인까지는 연결이 돼요. 1900라인까지는. 이 정도는 염두를 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손절 라인이 좀 어떻게 보면 다소 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일 파동 대비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백신 관련해서는 나스닥 할 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시황 관련해서는 나스닥 할 때 좀만 있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제 화이자 백신 개발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떨어지면서 금값이 하락폭을 크게 키웠는데 오늘은 1%대 반등 주고 있고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매수 라인은 1,876.5달러 선이고 손절 라인은 1,872달러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골드 추세가 1,900달러 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포지셔닝 한번 확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상품은 나스닥입니다. 자, 어제 다우존스와 S&P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나스닥 홀로 좀 주춤했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대 하락 보였는데 오늘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1,66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나스닥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확인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나스닥은 계속해서 관망 의견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기대한 네. 게 미장 개장 이후에 네. 좀 조정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 60분봉 때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거라고 제가 체크를 하긴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무료카 톡방에 간단하게 브리핑은 했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냐 여부 자체를 측정한다면은 좀 조정분을 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제가 화이자 관련해서 좀 내용을 다뤄볼게요. 화이자 관련해 갖고 제가 오늘 리포트를 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PPT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PT를. 자,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 백신 화이자 관련해서 내용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인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근데 시장 수급 자체가 지속해서 매수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화이자 관련해 떨어지고 S&P가 급등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인지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지금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백신의 개발은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네. 지금 현재까지 팬데믹 현상이 펼쳐진 다음부터 증시에 대한 초점 자체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부양책입니다. 부양책. 시장 자체가 부양책에 달려 있는 거죠. 바이든이 되면 왜 오르겠어요? 돈을 더 푸니까. 간단합니다. 상원이 왜 중요한가? 블루웨이브에 완성되냐 안 되냐? 돈을 더 푸냐 안 푸냐? 여기에 초점이 지금 증시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증시뿐만 아니라 달러, 골드, 유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아예. 모든 종목 자체가 이 부양에 대한 규모 자체로 완전히 갈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와 투자 자체를 위축시키고 시장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좀 지목해야 될 내용 자체가 7월까지는 나스닥 지수는 다우 지수보다 30%더 상승을 기염을 토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우 지수와 나스닥에 대한 차이점은 컨택트와 언택트 이 차이점을 딱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는 어쨌든 돈을 푸냐 안 푸냐에 따라 상승 랠리 방향성 자체를 확보하지만은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다우 지수 대비 수치값으로 30% 이상 더 했다는 거는 언택트 시장에 대한 발달, 언택트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 자체를 더 시사했기 때문이죠. 시장 자체가 그 분위기 자체를 더 타는 거예요. 컨택트 자체가 안 되는 시장이니까 워낙. 자, 그래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은 분모값이 이제 다우 지수예요. 분모값이 다우 지수고 이제 분자값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다우 지수 대비해 갖고 이제 3월 팬데믹 이후 상황 자체가 더 상승세를 이끈다는 거는 나스닥이 더 유동성 있게 크게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S&P는 컨택트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거래하는 S&P로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다우보다는. S&P는 컨택트고 나스닥은 언택트죠. 전일 차트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리려고 지금 봉 차트가 나스닥이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 있죠. 그래프 자체가 S&P입니다. S&P요. 방향성 자체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근데 이 부분을 집중하세요. 어제 전일 상승 파동을 이끄는 부분이에요. 화이자가 딱 소식 터지자마자 상승으로 쭉 갑니다. S&P가. 나스닥 어떻게 돼요? 하락으로 쭉 갑니다. 백신의 개발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야 이제는 백신 딱 속보 뜨니까 시장 반응 자체가 언택트에서 이제 컨택트로 이동하겠구나. 언택트 시장 이제 끝물이겠구나. 이게 나와버리면. 반응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되게 웃기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차트를 계속적으로 봤어요.
야, 이게 지금 이슈 자체가 단발성 이슈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외신 기사 보면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외신 내용 나왔을 때부터 이제 편차에 대해서 표준 편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이제 보급에 대한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화이자에서 단순하게 발표를 너무 이르게 한 거 아닌가. 완성형에 이르지 않는 3상 성공했다고 하는데 실제 인원수 자체가 굉장히 적은 사람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뭐 몇천 명 한 게 아니잖아요. 몇만 명 한 게 아니고 네. 상황 자체가. 그러면 시장은 이게 단발성 이슈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제가 통화 정책이 딱 하나 나와버리면 이거 한 2주에서 한 달 간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부터 반응 올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당일성이에요, 당일성.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언택트와 컨택트에 대한 정확한 구분, 시장에 대한 괴리 자체가 펼쳐지는 거예요. 미증시, 같은 미증시여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당위성이라고 가능성 자체를 열어두고 보는 이유 자체가 S&P가 전일 장 상승분에 대해서 다 회계값을 이루었어요. 나스닥은 더 떨어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어차피 떨어질 장이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질 장. 상황 자체가. 단발성 이슈에 해당된다고 그대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슈 자체 화이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 자체는 저는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없다고. 저는 제가 우려하던 거는 오히려 이거예요. 집중하던 거 자체 전에 갑작스럽게 긴급적으로 뉴스가 나왔지만은 지금 나스닥 지수 일봉이에요. 일봉입니다. 일봉 지수인데 바이든에 대한 당선 소식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를 이어갔는데 지금 보고 있는 흐름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끌고 갈 수 있냐 이 여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돈을 푸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전일 나왔던 내용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조지아주죠. 조지아주 1월 5일 이후에 어떻게 보면 블루웨이브가 완성될까 아닐까. 48석이 지금 민주당이고 50석이 공화당인데 두석 자체가 1월 5일 날 결정이 된다. 근데 그 두석 자체는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50, 50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미증시는 폭발합니다, 위로. 위로요? 위로 폭발해요. 왜냐? 돈을 엄청 풀어대니까 공화당 대비해서 사람은 기대감이 실리거든요. 야, 블루웨이브 완성돼버렸다 하면 터집니다, 위로. 그럼 만약에 이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되면 네. 바이든 정부에서는 기술주를 규제한다, 기술 기업을 규제한다는 말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나스닥의 지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기술주를 규제한다고 하지만 S&P랑 이제 나스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상승률에 대한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지금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S&P가 컨택트 시장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분위기예요. 돈을 풀어버리는데 이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요즘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너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소식을 많이 듣는데 이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아직 미증시가 좀 저평가돼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자체. 예, 지금 12,000포인트인데도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팩트적인 사실을 보고 좀 평가를 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왜냐면 제가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나열을 하잖아요. 아까 저 계속 이 나열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직 굉장한 이제 자금에 대한 유동 과정 자체가 남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유동 과정 자체가. 그리고 채권 스프레드 자체가 안정화구간에 굉장히 들어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2008년 리먼 터졌을 때도 채권 스프레드 엉키기 전까지는 계속 신고점을 갱신했어요. 지금 안정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채권 스프레드 엉킨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장이지. 근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보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장이 올라야지 코스피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는. 그럼 미국장이 왜 오르냐? 돈을 풀어야지 오르죠. 그럼 블루웨이브 완성돼 버리면은 미 증시 자체는 신고점은 그냥 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분위기에 대한 시장입니다. 분위기.
할 가능성이 높냐 아니냐, 돈을 더 푸냐 안 푸냐. 자, 돈을 안 풀고 좀 가만히 있으면은 박스권으로 흐르고, 자 이제 개시한다 풀어버리자 하면은 상승 랠리를 쳐버립니다. 그게 이제 3월부터 9월에 대한 과정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멈추고 있는 시기잖아. 여러분들 9월부터 지금 시장 자체는 연준도 그러고, 연준 통화정책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앞으로 하겠지만은 넘버원을 통해서 연준 통화정책 자체가 9월부터 스탑이 됐어요. 새로운 걸 제시를 못해. 대선도 남아 있겠거니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해봤자 크게 의미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백신 소식이 나왔다지만은 백신이 보급 전까지는 실물 경제는 또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는. 바이든 뭐 1월 5일 돼버리면은 여러분들 여기 차트에 보이지 않는 고점 자체를 넘을 가능성은 일단은 올라가죠. 그 상황 가능성은 열려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는 연말까지는 이 차트 자체가 랠리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연말까지 합의 안 볼 게 확실시 되니까. 여러분들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은 협조를 하겠어요? 민주당한테? 9월부터 벌써 했으면 벌써 했지. 안 합니다. 지금도 5천억 달러를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새로운 주장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리포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네. 자, 내용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백신 관련해서 좀 다시 이어갈게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0% 이상 효과를 가진 백신 개발로 이제 봉쇄와 부양책의 조합이 다시 등장하긴 어려워졌다. 여러분, 이거 리포트 내용입니다. 백신 소식이 나온 11월 10일, 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다우지수가 3%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1% 하락한 거는 의미가 크다. 이건 의미가 커요, 사실. 왜냐하면 언택트에서 컨택트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도출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는 백신이 나왔을 때 얘기예요. 실제로. 맞아요. 네,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전일 내용 자체가 좀 흔히 말하는 좀 찌라시성, 이 가능성 자체가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S&P가 회귀해 버렸으니까. 시장은 당일성 이슈로만 봐야지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하셔야 돼요. 이게 백신이 나와버리면은 시장 자체가 갈릴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하자.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원래 상승 랠리를 못 이끄는 시장이에요. 12월 말까지 부양책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오히려 염두하고 오히려 박스권 랠리를 좀 들어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리지, 1월 5일에 블루웨이브 완성돼 버리고 상황적으로 열려버리면은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갑니다. 주식도 뭐 그때가 타이밍이겠죠. 시장이 좋아야지 종목 선정에도 유리한 겁니다. 오를 종목은 올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염두를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생하시는 분들 이제 부양책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 이슈, 당일 시황에 대해서 앞으로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나스닥 S&P는 좀 맞추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미증 씨가 개장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홀로 상승 출발을 했고요. S&P 500은 0.03%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0.6%가량 하락하면서 11,7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 살펴보면 다우존스는 전일의 급등세에 쫓아가서 상승 추세에 탔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이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좀 반대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존의 주가,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과연 지금 상품별로는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을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과 골드 상승해주고 있고요. 여전히 지수 선물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만나보시죠. 네, 미니 S&P 500 0.08% 하락해서 3,54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8% 하락해서 11,72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4% 상승해서 40.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1.5% 상승해서 1,881.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82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예상대로 약보합권 이상으로 지금 하락세를 키워가고 있는데 혹시 이 개장 이후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시장 자체 좀 체크를 하면은 네. 일단 포인트 자체 데일리성으로 11,850포인트까지 좀 대기를 해보세요. 저항대를 한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관망을 든 이유 자체는 지금 파동 자체가 좀 대기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웨이팅을 해보시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11,850포인트입니다. 저항대 한번 머물러야지 매도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측정될 것 같아요. 미장 자체가 이제 23시 30분이죠, 여러분들. 이제 썸머타임 끝나고 23시 30분인데 23시 30분에 개장된 만큼 이제 새벽 시간대 거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생이란 게 자체가 너무 이제 거래 자체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학적으로 굉장히 손익비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좀 기다리는 습관 자체도 기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단가 저항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본다면은 11,850포인트 채널 구간 한번 확보되니까 저항대 이 부분까지는 웨이팅 하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 여기서 저항 받으면은 매도 자리는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값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1,850포인트 저항 구간이고 이 저항선 맞고 떨어진다면 그때 한번 매도 진입은 유효하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은 오일 알아봐야겠죠. 오일은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40선 돌파하면서 오늘도 간당간당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6% 상승해서 40.9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주셨습니다. 오일 어제는 매수 의견 안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왜 또 매수 주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매수를 봐야 되는 시장인데 전일 이제 저희가 넘버원 할 때 전일 차트가 이 자리인데 전일 사실 이 자리 맞고 저희가 방송했을 거예요. 상승분이 너무 커가지고 매수를 잡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포지셔닝이 구축이 안 되는데 제가 매수를 굳이 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항대를 한번 맞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 파동으로 한 차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PPT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건 조금 의미 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백신에 대한 이슈였죠? 네, 백신 이슈였는데 백신 영향에 따른 어떤 유가에 대한 상황인데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이제 그렇죠. 어려운 용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거는 제가 계속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레인지. 박스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35에서 45 구간. 이 부분의 레인지가 아직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일봉상 관점에서도 유효해요. 일봉상으로요? 네, 일봉상 관점. 일봉상 관점에서 굉장히 유효합니다. 근데 오늘 저항대를 맞은 관점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전저점이죠. 이제 40.35 이탈 전까지는 매수분 자체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먼저 판단 드리고 40.35. 오늘 지금 틱 차트 관점으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노리려면은 40.70까지는 한 차례 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원래 지금 추가 매수를 받는 구간대 자체가 매수 구간을 받는 것 자체가 40.66인데 30틱 밑에죠. 30틱 밑에.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지금 만약에 보실 분들은 단기성으로 40.90 한번 보시고 손절 라인을 40.80으로 단기 차트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익절에 대한 구간 자체는 손절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오늘 당일 고가에 대한 갱신, 전일 고가에 대한 갱신 41
10.30에 대한 이탈점을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수분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추가적으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받고 올라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단타성으로 좀 연결을 해보죠. 단타성으로. 네. 오후장에 한번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한번 놓친 것 같고 단기성 트레이딩 자체로는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립감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 40.90이 목표가 맞나요? 40.90자리가 이제 위치값 한번 대응 가능한 자리가 대응 가능한 네. 자리. 40.35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 의견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40.80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40.70 정도에서 눌려야지만 다시 한번 매수 상승 추세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5일까지 저희가 상품별 트레이딩 뷰 살펴봤습니다.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 오늘 방송 말미에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파생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단발성 이슈에 의해서 유동성 자체가 좀 갈리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이슈 자체 매일 찾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해외 선물 넘버원 자체가요, 차트 얘기도 좋지만은 이슈 얘기를 좀 자세히 다루려고 좀 시도를 많이 해요, 사실. 이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굉장하게. 심지어 제가 사실 이 시장 자체에 있으면서 매일 오전에 리포트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하고 리포트를 하루에 10개 이상을 봐요. 10개 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넘버원에서 굉장히 다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정보성 제공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장이 굉장히 새로운 이슈가 많아요. 새로운 내용. 야, 이거는 또 뭐지? 또 새로운 거네? 또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시장이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예시로 들어도 이번에 이제 팬데믹 현상 펼쳐진 다음에 나온 내용 자체가 미국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파생 관련해서 단순히 차트만 입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내용 자체도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그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무료 이제 노란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오늘도 풀어드렸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 새로운 이슈가 네네.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이슈가 그렇게 새로웠는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솔직하게 얘기 드리지만은 이번에 네. SMCCF, PMCCF 그리고 회사채 매입 과정 자체도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갑작스럽게 연준에서 이제 PMCCF 이제 세컨드 마켓 자체를 운영하다가 팬데믹으로 갑작스럽게 넘어갔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 자체가 야 이거 뭔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새로운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 자체를 측정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새로운 거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전일 이제 화이자 관련해 갖고 외신 나온 것만 하더라도 시장이 단발성 이슈성 자체로 갈리는 형태 자체가 자주 보이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차트에 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차트에 나오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과정이 있어요. 뭐 연준 정책도 그러고 이제 앞으로 행보 자체가 불보듯 뻔하고 심지어 BOJ 관련해 갖고도 어제 외신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똑같이 흘러가니까 이제 이슈 속엔 담진 않았는데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 자체도 계속적으로 흘러나오죠. 실물경제라든가. 오늘 너튜브의 이제 채팅방, 서울경제 너튜브 채팅방에도 이제 마스크 불편해 죽겠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수익을
한번 시황을 통해서 극대화하고 시장 정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앞으로 최대한 서포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이자 같은 이슈 참 단발성 이슈라서 차트에 녹아있지 않다. 추세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가 이 차트적으로 녹아 있을지 잘 체크를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해왕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한번 그런 안목을 길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